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주 지역 농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쌀과 쇠고기 시장은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주 지역 농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요구로 과체류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검역 절차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건 그동안 검역 문제로 수입되지 못했던 사과와 배 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사과와 배가 수입되면 상대적으로 싼 수입 과일 가격 경쟁력에 밀려 감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일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과실파리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농가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들이 요구하는 이 SPS 검역을 좀 제한하라는 조치를 우리가 응했을 때에 대한 그 파장은 클 거다. 현재 제주도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추가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관세 협상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주도가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병해충 유입의 경우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해충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검역 기준 등 이 도민들하고의 이 건강과도 이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대책 마련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내년부터 제주산 온주 밀감과 같은 종류인 미국산 만다린이 무관세로 들어올 예정인 가운데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제주 지역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직원의 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 뒤에는 환경부 지침은 물론 제주도 조례도 지키지 않은 행정당국의 안일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법 유출 방지와 현금 취급 거래 금지가 최소한 17년 전부터 지침으로 정해졌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사이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 사라진 겁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 지침과 제주도 조례에 의해 규격부터 판매 방식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시행 지침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 즉 그 자체로 돈의 가치를 가지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자치단체별 품질 관리와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 방지 시스템 도입을 강구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직영 판매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MBC가 확인해보니 최소 2008년부터 이미 정해진 지침이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조례도 찾아봤습니다. 조례에는 종량제 봉투는 도지사가 제작한다며 책임을 명시했고 불법 제작과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바코드나 QR코드 같은 기초적인 불법 유통과 위조 방지 장치는 물론 흔한 일련 번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좀처럼 알 수 없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에서 구매하든 서귀포에서 구매하든 간에 어디서 사용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한 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유통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했고 서울 강서구청의 경우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불법 유통 방지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같은 기본적인 불법 유통 방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이루는 디자인들이 쉽게 카피나 스캔 되기 때문에 쉽게 재생산이 가능하고 유변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는 스캔과 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지는 올해로 꼭 30년. 그러나 제주도의 무관심 속에 시민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시 직원의 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제주시 관련 부서 책임자와 담당자를 출석시켜 횡령 사건 경위와 조사 내용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내놓은 현금 결제 폐지와 시스템 마련 등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제주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초기 가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39곳에 토양 수분을 관측한 결과 남동부 지역 3곳에서 수분 부족 단계를 보였고 제주 전역에서는 6곳이 조금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당근 파종 지역에 급수 장비와 농업용수 수송 차량 등을 지원하는 한편 다음 달 4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 폭염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재작년보다 8.9% 증가했는데 세종 9.7%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했고 관광객과 관광시설 이용률이 늘면서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신비롭고 독특한 제주의 자연과 신앙이 디지털 영상 기술을 통해 미디어 아트로 태어났습니다. 빛과 음악으로 그려낸 제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버려진 벙커에 만들어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동쪽 끝에 있는 조그만 오름. 10여 년 전까지 해저 광 케이블을 관리했던 벙커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어두운 벙커 안에 제주의 자연과 신앙을 상징하는 영상들이 은은한 음악과 함께 나타납니다.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 구상나무들과 거친 바람이 부는 광활한 설원. 바람에 춤을 추는 제주 굿에 쓰이는 흰 종이인 기매와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동자석. 제주 곳곳을 누비며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빛으로 쏘아 재구성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전시회의 제목인 서기는 제주 신앙에서 저승으로 향하는 여정을, 수치인 불명은 끝내 전해지지 못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픈 기억을 계기로 제주에서 활동해온 작가는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생각하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주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그다음에 삶과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히 여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빛의 벙커는 그동안 주로 서양 미술 거장들의 작품들로 미디어 아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AI와 컴퓨터 그래픽이 주도하는 미디어 아트계에서 제주의 실제 풍경을 그려낸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IP 그리고 진정성 있는 IP로 접근하기 위해서 제주 본연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만이 갖는 전통적인 컨텐츠와 새로운 첨단 미디어 기술이 만나면서 제주의 문화예술 공간과 관광 자원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제주도 내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5월 가계대출 연체율이 1.26%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42%로 0.04%포인트 상승했고 전국 평균 0.32%보다 높았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4%로 0.15%포인트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0.7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3,933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961억 원과 탐내는 전 적립률 13% 확대에 359억 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19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7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5.04% 증가했는데 제주도는 이번 예산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행복택시 보조금을 가로챈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받은 뒤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5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택시기사 270여 명을 적발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지역 65살 이상, 동지역 7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매년 16만 8천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귀포의 한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14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교차로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임신부 1명 등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5시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8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2기 출범식이 오늘 아젠토 피오레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출범식에는 감귤과 당근 등 제주 지역 농산물 생산과 유통단체에서 180여 명이 참석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안정 체계 강화를 위해 결의하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사단법인인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는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됐습니다. 제주 출신 양궁 선수가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제주고등학교 1학년 김수연 선수가 여고부 리커브 30m 종목에 출전해 358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